안녕하세요. 무당현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령님의 이제 또는 조상님의 이제 이름이나 명패 또는 이미지를 찾는 그러한 훈련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 이제 내림굿을 받을 때 어떤 분이 오셨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대부분은 그것을 나는 글문도사다, 나는 뭐 벼락장군이다, 나는 무슨 장군이다, 나는 할아버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전에 대부분의 이제 내림굿을 받는 이제 당사자는 이미지로 이제 많은 느낌들을 이제 보게 되고, 그런 이미지를 이 흰색 옷을 입고 계신 어떤 할머니가 보여요. 그럼 불사 할머니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거기에 맞는 이미지에 맞는 이름을 이제 붙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흔히 우리가 이제 내림굿 탈 때 다 받지 못한 조상님들, 다 모시지 못한 조상님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받기도 하고, 아니면 또는 새롭게 오시는 이제 조상님과 신령님을 우리가 받는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이것에 대한 프로세스는 아주 간단해요. 생각보다. 첫 번째는 느낌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이제 이미지로 바꾸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바뀐 이미지를 언어화를 하는 거예요.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말로 뱉어야, 그리고 언어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이것이 딱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문서가 마침표가 찍혀야 마무리가 되듯이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입으로 뱉어야지만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직위를 받을 때도 처음에는 이제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느낌을 받거나 아니면 어디 신체 부위가 아프거나, 우리가 느낌이라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무의식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무의식의 영역에서 우리 몸한테 어떠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한 느낌을 우리는 이제 이미지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느낌이 어떤 이미지에 가까운지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찾는 게 아니에요.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나서 그 이미지랑 가장 유사한 언어를 찾는 거예요. 흰색 소복이니까 불살머니겠다. 칼을 들고 오셨어. 그러면 장군이겠다. 장군 중에서도 어떠한 장군, 벼락 장군일지, 제석 장군일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탱화나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느낌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대부분 분들이 이 느낌을 무시를 하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맞나? 우리가 어린 아이들한테 찰흙을 주면 그 찰흙을 만들잖아요. 내가 봤을 땐 이 찰흙 가지고 뭘 만드는 것 같긴 한데 이거 자동차니? 그럼 어린아이가 뭐라 그래요? 자동차예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코끼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눈에는 이게 코끼리로 보이고 어른의 눈에는 이게 자동차로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걸 어린아이의 눈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아이가 코끼리를 만들었는데 다리가 한 짝이 없고 꼬리가 없고 귀가 안 커요. 그러면 어른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코끼리는 귀가 크니까 귀를 좀 크게 만들자. 코끼리의 꼬리가 없으니까 코끼리의 꼬리를 만들자. 코끼리의 발은 크니까 발을 좀 크게 만들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만들자고 해서 만들면 코끼리의 형상이 나타나듯이 이 느낌의 레벨에서 온 것도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이 어렴풋하단 말이에요. 정말 이게 눈을 반개하면 우리가 이게 사물이 이렇게 뿌옇게 보이듯이, 처음에 뿌옇게 보여요. 분명히 저기에 뭔가는 있는데 느낌상 분명히 뭔가는 있어. 근데 그게 뿌옇게 보여요. 이 뿌옇게 보이는 거를 안개를 자꾸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색깔이 뭐고 하나씩 만들어 보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상담을 할 때도 지금 할머니 와 계시죠? 그러면 와 계시대. 그럼 할머니가, 제가 정말 이렇게 물어봐요. 할머니가 어떤 옷을 입으셨어요? 할머니가 연세가 어떻게 되어 보이세요? 할머니가 표정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할머니의 피부톤이 어떠신 것 같아요? 할머니의 눈매가 어떠신 것 같아요? 할머니의 코가 어떠신 것 같아요? 할머니의 입이 어떠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전체적인 것을 만들었으니까, 그럼 할머니가 울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웃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무언가를 서두르는 것 같으세요? 그럼 할머니가 본인이 느끼기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또는 할머니가
친가에서 오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외가에서 오신 것 같으세요? 할머니가 어떤 것을 전하고자 오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자기의 모습을 알려주려고 오신 것 같으세요? 할머니가 어떠한 것을 요구를 하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계신 것 같으세요? 물끄러미 바라보시는데 그 느낌이, 할머니가 바라보는 그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 나한테는 어떤 느낌이세요?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으세요? 불만이 섞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네. 우리가 스케치를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안 하잖아요. 처음에는 크게 그리잖아요. 크게 그리다가 나중에 세부적으로 디테일을 찾아가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요. 우리가 조사님, 신령님을 찾을 때도 처음에는 느낌 레벨에서 강하게 와요. 그거를 그냥 그 느낌에서 멈춰버리면 느낌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신이 숨는다는 표현도 하고 신을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찾는 게 아니라 그 느낌을 활성화를 시키면서 다른 영역으로 바꾸는 거예요. 몸으로 온, 체감각으로 온 것들을 시각적인 효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색깔에 가까운 건지, 아니면 어떠한 표정에 가까운 건지, 아니면 남자에 가까운 건지, 여자에 가까운 건지, 나이가 어린 것 같은지, 아니면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것 같은지, 아니면 나이를 많이 드신 것 같으신 건지, 그리고 친가인 것 같은지 외가인 것 같은지, 표정이 어떠신지, 밝으신지 어두우신지, 옷은 깨끗하신지 아니면 옷은 깨끗하지 않으신지, 그렇게 디테일을 조금씩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분이 특성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을 많이 봐왔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이미지랑 겹치는 이미지가 딱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말로 뱉게 돼요. 결국엔 불사 할머니예요. 그게 이제 결국엔 청각적인 신호인 거죠. 그래서 느낌, 시각, 언어로 뱉는 게 결국엔 들리는 거니까 청각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 레벨을 무시하지 말라고 얘기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 느낌을 내가 믿어줘야 된다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느낌을 느낌에서 멈추지 마시고, 이 느낌이 무엇에 가까운 건지를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지로 떠올려 보시기도 하고, 언어적으로 이 느낌이 불만 섞인 느낌인 건지 개운한 느낌인 건지. 우리가 개운한 느낌, 개운해, 이 느낌을 어떻게 알아요? 그 느낌이 축적됐기 때문에 이 느낌은 나한테 개운한 거야 라는 언어로 이 느낌에다가 이름을 지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오신 이 느낌은 우리 불사 할머니야 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라니까요. 결국엔 내가 불사 할머니라고 이름을 지어줘야지만 이 불사 할머니가 완성이 되고 나한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부릴 때도 그 귀신의 이름을 그만큼 중요시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테마를 할 때나 어떤 빙의 치료를 할 때도 너 이름이 뭐니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마지막으로 이름을 불러야지만 그 존재성이 확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로서 오시는 조상님들도 나의 친가 쪽 이대조 할아버지세요, 할머니세요, 외삼촌이세요,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이름으로 규정을 지어야지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로서 이제 정립을 하는 거고, 신령님들은 명패로서 도사 명패를 가지고 오셨어요. 장군 명패를 가지고 오셨어요. 약사 명패를 가지고 오셨어요. 대감 명패를 가지고 오셨어요. 글문 명패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계 정립을 하는 거고, 마무리를 짓고 완성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느낌을 기도할 때나 순간적으로 내가 평상시보다 다른 느낌들이 들 때 그런 느낌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런 느낌들을 자꾸 치환을 해보라는 것이죠. 맛은 어떤지, 이 느낌이 내가 먹어본 음식 중에서 어디에 가까운 건지, 또는 이것이 단맛에 가까운 건지, 싱거운 맛에 가까운 건지, 짠맛에 가까운 건지, 매운맛에 가까운 건지. 그러면 짠맛, 싱거운 맛, 그러면 그 짠맛, 싱거운 맛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색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또 색깔로 표현을 해보고, 그 색깔이 또는 그 색깔이 과연 어떤 형태로서 우리가 그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찰흙으로 뭔가를 만들듯이 우리도
오신 조사님들을 한 번에 내가 누구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느낌 레벨에서 끝이 나면 이게 계속 내 몸 안에서 잠재되어 있어서 계속 나를 건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름을 말하게 되면 이게 더 이상 나를 건드릴 일이 없어요. 나를 건드릴 때는 나한테 어떠한 신호를 주실 때 이제 건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야, 다 와 계시는데 왜 너만 모르냐, 왔는데 너가 왜 그걸 못 느끼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 선생님은 그 느낌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다만 이 애동인 우리는 그 느낌이 이 느낌이 이 느낌이고 이 느낌이 저 느낌이고 저 느낌이 이 느낌인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 느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느낌 레벨이랑 비슷하게 오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정말 확 이렇게 느낌 레벨이 다르게 충격적이고 또는 강하고 그런 식으로 오시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말문이 트일 때나 내린구슬을 받을 때나 아니면 삼산을 돌 때나 그럴 때 강하게 오시는 거지, 그렇게 강하게 온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강하게 안 와요. 웬만해서는. 우리가 살면서 충격을 먹는 일이 그렇게 많나요? 매일매일? 헐, 이렇게 내가 정말 그 멘탈이 나갈 정도로 충격받을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그걸 겪지는 않잖아요. 매일매일 겪는 분들도 뭐 계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매일매일 겪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느낌이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느낌이랑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이것을 등한시하거나 또는 이 느낌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미리 답을 내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갑자기 왜 이 느낌이 들어오지? 왜 갑자기 즐거워지지? 물론 갑자기 그냥 즐거워질 수도 있어요. 그럼 갑자기 즐거워진 거는 우리 할아버지가 뭔가를 하고 계시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할아버지는 누굴까? 저는 방금 이 할아버지 딱 느끼자마자 우리 외할아버지가 떠올라요. 곤방대를 딱 하고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 곤방대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나이 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솔담배 있잖아요. 청자담배. 그걸 태우고 있는 모습이 딱 보여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믹스커피를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서양에서 온 맨 처음에 그 믹스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담배 피우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즐거워하시는 게 보여요. 아, 그러면 지금은 좀 편안한 상태로 계시구나.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믹스커피 한 잔을 타서 올려드려야 되겠다, 전화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걸 행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막 뭔가 특별해야 되고, 뭔가 휘황찬란해야 되고, 뭔가 평상시 내가 느끼는 느낌이랑 달라야 된다라고 내가 미리 답을 내어버리면 그 느낌이 오지 않는 이상은 다 답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 존재지, 답을 정해놓고 일방통행으로 요것만이 답이에요 라고 정해놓으면 나머지는 다 답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게 답이 될 수도 있고요, 모든 게 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답은 내가 답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답이 되는 것이다. 내가 꽃이라 부르니 꽃이 되었다. 뭐 이런 시도 있잖아요. 그 내가 할아버지라고 말하자 할아버지 모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느낌이라는 건 그래요. 할아버지네. 그러면 이 느낌은 할아버지라는 언어적인 형태로 바뀌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미지로 떠올리면 이미지로 바뀌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한 다음에 할아버지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할아버지네 하고 나서 그 이미지가 떠올리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사람들마다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모르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느낌을 받았고 이런 모습들을 봤는데, 그럼 요거는 어디에 가까울까요? 아, 그건 할아버지야. 아, 그건 불사야. 아, 그건 장군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 힌트들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색깔을 표현하고 맛을 표현하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같은 사과를 떠올리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빨간색 사과를 떠올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익은 사과를 떠올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사를 떠올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엔 내가 찾아야 돼요. 다만 미리 그러한 것들을 찾으셨던 분들에게 우리는 그 힌트를 조금씩 얻어가는 거고, 그 노하우를 우리가 얻는 거고, 그 노하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그러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 노하우와 나의 상황을 적용해서 나의 신령님과 조상님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면 내가 볼 수 있게 되고, 볼 수 있게 되면 들을 수 있게 되고, 들을 수 있게 되면 말을 할 수가 있고, 말을 할 수가 있으면 소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찾는다라기보다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알아가는 것이다. 원래 나한테 있던 것들인데 내가 그 느낌을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있다가 나타나서 그것을 형태로 바꾸고, 그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고 부여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의 인격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모셔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모셔가고 있어요, 정말. 예. 보이지는 않지만 그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나의 상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상이 내가 이 무소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디딤돌이 되는지 걸림돌이 되는지는 내가 무소호흡을 해보면 답이 나와요.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해보면 답이 나와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디딤돌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장점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정해진 건 없어요. 내가 이것을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나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최선의 행동을 하는 거고 최선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결과를 내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지르고 수습하자 이런 말들도 하는 거고, 이 저지르고 수습하자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을 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 가능한 것들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그래서 1g씩 변하자 이러한 것들을 계속 되풀이되면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연유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저도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안 되는 걸 되게 노력도 하겠지만 안 되는 건 그냥 지금은 안 되는구나 둔단 말이에요. 하지만 나중에는 이 안 되는 걸 알게 돼요. 알게 되면 조금 더 내가 해볼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해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도둑질도 해본 놈이 잘한다고. 자꾸 하다 보면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은 시간을 길게 잡고 조금씩 0.1g씩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딘가에는 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 많은 걸 얻게 되고 하면서 이제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하시면 어디 가서 신령님 찾아 산말리를 안 하게 돼요. 결국에 나한테 있는 건데 내가 그것들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못 믿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못 믿으면 나의 신령님과 나의 조상님도 내가 못 믿는 게 된다고 제가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믿는 게 나의 조상님을 모시는 거고, 나를 돌보는 게 나의 조상님과 신령님을 돌보는 것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조상님하고 신령님한테도 이득이 되는 거고, 나한테 불이익이 되는 게 조상님하고 신령님들도 불이익이 되고, 그것이 원이 되고 한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나한테 득이 되는 것만은 내가 받으면서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건 내가 포기를 하고, 어떤 건 내가 좀 더 내주고, 어떤 건 내가 좀 더 받고, 이게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조사님들도 그렇게 살아오셨고, 다만 너무 반대쪽으로 살다 보니까 이거를 말로 표현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게 원이 되고 한이 돼서 가슴속에 맺혀 있던 거죠. 돌아가시면서도 이걸 다 못 풀고 가셨기 때문에 그게 유전자 안에 각인되어 있던 게 자손인 나의 유전자한테까지 내가 물려받은 거고, 그 물려받은 게 하필이면 나한테서 터져 나오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나한테만 와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속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서 그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똑같은 식구여도 다 팔자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영상이 너무 길어졌는데,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일단 느낌, 그리고 이미지,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이제 느낌을 이제 생각, 상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보고, 그 이미지가 어떠한 이름에 가까운지 그 이름을 규정을 짓는 거. 그렇게 하면 어디 가서 조사님하고 신령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말로 뱉고서도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아닐 거야, 이거 맞나요? 또 확인을 하러 가지를 마세요. 확인하러 가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잘했네, 또는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자꾸 가림을 못하는 거고 손님도 안 되는 거고 문전이 막히는 거고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그러면 다시 구술하거나 가림을 해야 되거나 뭐 3산을 다시 돌아야 돼. 이제 됐네. 잘 받았네. 잘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더 잘 불리기 위해서 더 뭘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돈이 신인 세상이니까. 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 좋다 나쁘다라는 거 없어요. 나만의 영업 방식으로 그분들은 돈을 버는 거예요.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제가 돈을 벌듯이 다 다른 거예요. 먹고 사는 방법론은 다 다른 거예요. 무엇이 좋다 나쁘다라는 게 없어요.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이제 신령님과 조상님을 찾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사실 이거는 저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좀 더 간략하게 이제 규정을 못 지었는데 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이미지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디자인적 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책을 읽다 보니까 요걸 딱 말을 하는데 요게 딱 신령님과 조상님 찾는 거에 딱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영상을 찍어서 제가 이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